이제 모집 인원을 봐야 돼요. 모집 인원. 그래서 모집 인원을 하는데 그 모집 인원을 이제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2025학년도에 지규는 634명을 뽑고요. 네오는 1055명을 뽑고 기규는 388명, 고른기에는 90명, 논술은 477명, 실기우수자는 318명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형별 모집 인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전형별 모집 인원이에요. 되셨죠? 네, 전형별 모집 인원. 그러면 자, 논술이 많습니까? 교과 지균이 많습니까? 자, 논술이 많아 보이세요? 교과 지균이 많아 보이세요? 지균이 160명 정도 많죠. 160명. 그러니까 지균은 634명이고 논술은 477명이니까 지균이 좀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모집 단위별로 중요한가? 모집 단위별로 보세요. 기공을 보시면 지균이 2명이에요. 논술은 30명이고요. 사회기반 시스템은 지균은 4명이고요. 논술은 9명이에요. 자, 개별 모집 단위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개별 모집 단위로 보니까 논술 우수자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시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과별로,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 지균에서 200명 넘는 인원을 자유전공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34명 중에 200명 넘는 인원을 자유전공으로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200명을 빼면은 434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 434명을 개별 모집 단위로 뽑고 250명가량 되는 인원, 250명가량 되는 인원을, 그러니까 250명이니까 380명 정도 되겠네요. 38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지균으로 뽑고 477명은 자유전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자유전공이 몇 명 있긴 있구나. 몇 명 있긴 있지만 각 개별 모집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 인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모집 단위별 인원, 모집 단위의 별 정원,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기공은 2명 대 30명이어서 15배지만 산업경영공은 4명 대 8명에서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 단위별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숫자, 이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숫자, 그 아래에 있는 숫자를 자꾸 봐야 된다. 이거의 중요성을 자각하셨으면 오랜만에 이벤 한번 해봐 주시죠. 우리 사카나링님께서 해주셨는데 되셨죠?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히 그 첫아이신 분들은 정말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모집 인원을 볼 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성대 모집 요강인데요. 성대 모집 요강이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대 이 인원, 모집 인원을 보시고 그냥 이 인원으로 어떻게 뽑는구나. 그거는 지원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 옆에 뭘 붙여봐야 되냐면 2024학년도 인원을 붙여봐야 돼요. 다시요.
이걸 보시잖아요. 이걸 보시는데 이거 옆에 2024년도 인원을 붙여 놓으셔야 된다. 맨 첫 줄은 자유전공 계열이랑 글로벌 융합 학부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만 인문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경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영. 다 전부 다 뭐 하게 되죠? 이게 다 돼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41명이 34명으로 7명 줄었고 50명이 40명으로 10명이 줄었고 70명이 53명으로 17명이 줄었고 그럼 이 17명이 줄었으니까 입결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갈까? 그 얼마나 올라가는 것이 나타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러 가서 저게 줄어들었다는 걸 알아듣고만 오면 그걸 듣고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가가지고 저렇게 줄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러 컨설팅을 가는 거지 저거를 줄어들었다는 걸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 저게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인원을 너는 얼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줄었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글로벌 융합학부는 자유전공 계열이랑 다르기 때문에 줄이 안 맞다 그랬어요. 여기 줄이 지금 맞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탐구형도 25명에 20명, 40명에 35명, 47명에서 33명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글경영 중심으로 줄었죠. 글리랑 글경제는 5명밖에 안 줄었는데 글경영은 14명이나 줄었으니까. 그 다음 학교당 추천 전형도 17, 17. 학교당 추천 전형은 오히려 별로 안 줄었네요. 그쵸? 학교당 추천 전형은 별로 안 줄었어요. 왜? 학교당 추천 전형의 학생부 교과는 이건 좀 이따가. 자, 그리고 논술은 40에서 35, 48, 45. 논술도 그렇게 막 크게 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얘네 때문이란 말이에요. 얘네 114명, 6명, 20명, 30명이 자유전공 계열로 와야 되는데 이 자유전공 계열로 오기 위해서 인원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전형에 114명이고 교과전형에 20명이니까 교과전형의 인원은 아까 큰 차이가 많이 없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논술전형도 큰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명만 뽑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탐구형은 114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 114명을 뽑는 과정에서 융합형과 탐구형에 있는 다른 모집 단위의 인원들을 다 끌고 가서 저걸 만든다. 그래서 의회 증언도 되게 중요한 요소지만 의회 증언만큼 또는 의회 증언보다 더 크게 크게 영향을 줄 걸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이 자전, 그러니까 무전공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은 작년 모집 요강과 비교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게 갑갑하고 힘들고 하셔도 그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는데 결론을 못 내니까 갑갑하죠. 갑갑하지만 그것조차 모르고 갑갑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쵸? 그것보다 모르고 갑갑한 것보다 낫고, 혹시 기회가 돼서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컨설팅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 상담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묻고,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원서를 나중에 쓸 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 말도 있죠. 무전공이란 말도 있고 자유전공이란 말도 있고 계열모집이란 말도 있고 광역모집도 있고.
그 제가 이제 6평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유형 1하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대학 내에 여러 다양한 학과들을, 뭐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유형 2는 단과대학 내의 전공만 선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광역 모집이나 계열 모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유전공 계열은 이렇게 또 하나 수시 모집 요강에서 꼭 올해 수시 모집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이거 전공 진입 가능 학부과, 전공 선택이 가능한 학과. 자, 되뇌어 주세요. 올해 모집 요강에서 전년도 모집 요강과 모집 인원을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되셨죠? 요거 하나. 두 번째, 자유전공인 경우에는 어느 학과를 갈 수 있고 어느 학과를 갈 수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의학학 계열, 그러니까 모든 학과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학과라고 돼 있고 이게 굵은 글자로 돼 있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작거나 가는 글자로 돼 있다니까. 중요한 건 작거나 가는 글자로 돼 있어요. 갑자기 막 내가 콘서트 하는 것 같다. 외쳐요! 막 이러면서. 외쳐요. 막 갑자기 그런 상상을 했네요. 자, 막 다 손들고 외쳐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 의학학 계열, 사범계열, 예체능 계열, 융합과학 계열, 첨단학과 해서 반도체융합공학, 양자정보공학, 에너지학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의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반도체 시스템공,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축학과. 대체로 건축학과들을 대부분 못 가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게 5년제이기 때문에 건축학과들이 5년제인 대학들은 자전으로 들어가서 건축학과로 못 가게 돼 있는 경우의 대학들이 많아요. 5년이니까. 다른 친구들 이제 4년에 졸업하는데 건축학과 5년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건축학과 5년인 데는 거의 대부분 자전으로 들어와도 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사범대 의학계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밀고 있는 특성화학과나 아니면 뭐 건축학과처럼 5년제이거나 뭐 이런 학과들은 이런 전공들은 진입이 불가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전공 선택에 제한이 있는 모집 단위들은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유전공을 위해서 학과의 그 전공에서 각 모집 단위에서 인원을 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빼오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공 선택 제한이 있는 쪽들은 다 그냥 어차피 애들 안 나가고 안 올 거니까, 그러면 그 애들은 모집 인원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학과들 실제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잘 보면은 전년도랑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학과는 진입이 가능하구나 불가능하구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팁이지 않나요? 물론 뭐 요거 다 확인하면 되지만, 요걸로 다 확인하면 되지만, 요 학과는 인원의 변화가 없으니까, 요거는 자전으로 가서 못 가겠구나. 뭐 요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자유전공학부는 하면서, 자율전공학부는 요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포스트 모던 음악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희대는, 이 서울 캠퍼스는 자율전공이고요. 국제 캠퍼스는 자유전공이에요. 그래서 자율전공은 자율전공학부는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 내 개설학부에 한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 한약학과, 간호학과,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정보 디스플레이가 올해 미래정보 디스플레이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예술개혁 특성화고 및 졸업자 선발 모집단은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캠퍼스 개설학부에 대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술대들이 대체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전공이랑 자유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 전공으로 쓰느냐 자유 전공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캠퍼스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다. 예,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지역균형 전형이 634명, 578명에서 634명으로 56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균의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을 합치면 236명이거든요. 그쵸? 네, 236명인 거예요. 236명인 건데, 왜냐면 49에다가 187을 더하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36명인데 56명밖에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236명인데, 그러면 작년에 안 뽑던 모집 단위를 뽑는데, 236명을 더 뽑는데, 늘어난 인원이 56명밖에 안 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56명밖에 안 늘었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 다른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이 감소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각 모집 단위 인원들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줄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교과랑 올해 교과가 인원이 같다. 그런데 자전을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이 100명을 어디선가 다 뽑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뭐해 있는 상태다. 줄어 있는 상태다. 물론 전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개의 2024와 2025의 이 모집 인원의 차이를 뭐 해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여기까지가 되셔야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셔야. 저 오늘 10시 20분까지만 할게요. 네, 10시 20분까지만. PT 만들다 보니까 PT가 엄청 길어가지고 10시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되셨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자전이 지금 자율전공학부는 165명이 입학 정원이고요. 자유전공학부는 241명이 정원입니다. 입학 정원이. 입학 정원이 그런데 그 자율전공 입학 정원은 165명인데 수시 모집 인원 49, 18, 3, 2, 8을 다 더하면 80이에요. 자, 그럼 또 뭐 이상하잖아요. 자율전공 입학 인원이 165명인데 이 165명의 자율전공 입학 인원 중에서 수시로 뽑는 애들은 80명밖에 안 돼요. 되셨어요? 아,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 85명이구나. 또는 자유전공은 241명인데 수시 모집 인원은 여기 하나밖에 안 뽑으니까 187명이다. 아, 그러면 정시 모집 인원은 54명이구나. 그럼 정시 모집도 결국 각 모집 단위, 개별 모집 단위 인원은 뭐 할 수밖에 없겠구나. 각 개별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각 개별 모집 단위의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시 모집 요강을 보고 있으니까 정시 인원은 안 나오잖아. 수시 모집 요강에 정시 모집 인원은 안 나와요. 여기서는 복잡하실 텐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수정된 전형 계획안을 공지한 대학도 있어서 입시도움이나 입시도움방 거기에 가면은 수시에는 없어요. 수시에는 없고 여기 보면은 2025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작년 4월 28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2023 4월 2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공지라고 이렇게 돼 있죠. 추가 공지.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뉴가 붙어 있잖아요. 작년 4월 28일인데 뉴가 붙어 있잖아요. 그 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록은 2023년 4월이라고 날짜가 돼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첨부 파일을 바꿔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어요? 예. 제가 지금 한 30개 봤는데 30개 중에 5개 정도는 이게 없고요. 25개는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혹시 궁금하시면 정시 인원이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무리 정원 내라고 해도 기회균형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정시 인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수능 위주의 전형의 인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그거를 저렇게 계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다 보면 뭐 기회균형이나 이런 걸 빼면 수능 위주 인원이 또 줄잖아요. 얼마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죠. 귀찮은 작업이고. 그렇긴 한데 저는 뭐 한 6, 70개 대학 봐야 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갈 대학 10개, 15개 정도만 보셔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자유전공을 정시로만 뽑는 대학도 있어요. 정시로만 뽑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이나 전형 반영 비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표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허설 버전 2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리허설 버전 2에는 이제 코멘트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코멘트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코멘트에 이제 정시 내용도 들어가야 돼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도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유전공을 어느 군에서 뽑을 거냐 이런 것도 결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막 되게 갑갑하다가 저기 이제 여기 보면은 전형계획안 나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군을 어디에다 배치할 거 이런 것도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쓰느라고 보니까 되게 이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